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2월 1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3,000달러, 이더리움 1,500달러, 플러스 1%로 미국장 종료했는데 나스닥도 플러스로 FOMC 파월 의장 연설 직전에 기관 세력들 일부 매도했고 개인들이 추가 진입을 하면서 비트코인 나스닥 끌어올렸고요. 파월 의장 연설에서 매파적인 발언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큰데 나스닥 비트코인 반등이 여전하다는 것은 그다지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 6% 내려오고 있지만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2%까지 가야 할 길이 멀고 인플레이션율 잡는다고 해도 재반등 못 오게 연준이 컨트롤하는 게 필요하죠. 고금리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할 가능성 존재합니다. 미국 금리는 3월까지 임상해서 5%로 인상은 하겠지만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없이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파월 의장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없다 이 발언 한마디면 코인이나 나스닥 조정이 크게 올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출 많고 현금 부족한 시총 작은 기업들이 연준의 고금리 유지로 인해서 무너질 가능성은 더 커진다 볼 수 있는 거죠. 크립토톤이 해외 유명 분석가인데 비트코인 25,000달러가 고점이 되고 다시 내려올 것이다 트윗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열흘 넘게 22,000달러 구간 잘 지켜주고 있고 롱포에서는 청산 일어난다고 해도 개인들 추가 매수로 빠른 반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22,000달러 지지라인 강하면 하락 오는 것보다도 FOMC 이후 꼬시기로 한 번 더 올렸다가 고점에서 폭락이 크게 올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핵심 지지라인 22,500달러 여기 라인 4시간 봉으로 건드리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21,000달러까지 쉽게 내려올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다시 하락 온다고 하면 크립토톤이 이분이 말한 것처럼 여기까지 큰 하락 오는 것보다 20,000달러 초반에서 조정받다가 재상승도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당장엔 파월 의장 발언이 중요한데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2월 2일 새벽 4시 30분에 함께 지켜보자고요. 투심이나 거래량 모두 회복되어서 시장 예상대로 파월 의장 무리한 발언이 없다면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볼 수 있죠. 작년 8월 잭슨홀 충격이 있었고 파월 의장은 연준 컨트롤 벗어나서 이렇게 먼저 오르는 것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파월 의장 정책 결정에 영향력이 가장 높은 옐런 재무장관은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미국 인플레이션율 내려오고 있고 추가적인 강력한 긴축이 없다고 해도 더 높게 상승은 하지 않을 것이다. 70년대 80년대하고는 미국 경제가 절대적으로 다르다. 높은 인플레이션율 추가적인 임금 상승은 촉발 안 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 오히려 부작용으로 미국 경제 연착륙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옐런 장관이 연준 금리 인상 3월로 마무리하고 인플레이션율은 자동적으로 내려온다는 입장인데 작년에 파월 의장 연준 의장 재임명 전 옐런 재무장관 말 잘 듣던 파월 의장과는 지금의 파월 의장 많이 달라졌죠. 바이든 대통령 내년 벌써 재선인 것과 비교해서 파월 의장은 임기가 3년 더 남아 있습니다. 연준 의장 4년 임기 작년 11월 시작을 했고요. 변호사 출신 파월 의장은 경제적인 능력에서는 교수 학자 출신인 옐런 장관보다 경제적인 마인드는 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마인드에서는 파월 의장이 더 우수하다 생각이 들고요. 옐런 재무장관 말대로 금리 인하 시그널하고 시장에 연착륙 기대감을 주면 바이든 대통령 내년 재선에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인플레이션 내려온다고 금리 당장에 낮췄다가 다시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올라가면서 1980년대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는 국내외 비판이 매우 컸습니다. 옐런 장관 말처럼 2023년이 1982년 40년 전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파월 의장은 재선도 된 마당에 무리수 두지는 않을 듯 하고요. 옐런 장관 코로나 이후 유동성을 늘릴 때도 미국이 아무리 유동성 늘려도 인플레이션율은 상승 안 할 것이다 발언을 했었죠. 옐런 장관은 현재로서 말만 하는 거고 내년에 바이든 대통령 말고 다른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옐런 장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바이든 대통령 러시아 전쟁, 국제유가, 중국과의 관계 등 노련한 정치인이라서 잘하고는 있지만 나이가 80대라는 게 최대 단점이고요. 일론 머스크 밀고 있는 공화당의 새로운 대통령 후보도 나이가 40대, 50대로 매우 젊습니다. 옐런 장관 작년에 인플레이션을 오판한 것과 바이든 대통령 재임 불가능해 파월 의장 이번에는 독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죠. 옐런하고 다르게 미국 금리 인상 유지하고 5% 기준금리 올해 안에 절대로 안 내릴 것이라는 파월 의장 2월 FOMC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지코인 120원 플러스 8% 급등을 했고요. 비트코인, 알트코인
비트코인 반등 주춤할 때 도지코인 먼저 상승한 건데 트위터에서 코인 결제 만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 플러스 3.9% 된 것이 도지코인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무엇보다 도지코인은 테슬라 주가만 든든하게 받쳐주며 가격이 재반등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 세 가지 메인 코인 가지고 있고 도지코인은 2019년부터 홀딩을 했고요. 트위터에서 코인 결제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페이팔처럼 신용카드 현금 대체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를 먼저 만든다고 합니다. 트위터가 벤치마크하고 있는 페이팔은 이미 코인 매매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 있고 페이팔 창업자가 일론 머스크였기 때문에 트위터도 따라서 비슷한 서비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위터가 이후에 코인 결제 시작을 하면 일론 머스크 가장 많이 보유한 도지코인 먼저 결제 시작할 가능성이 크고요.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테슬라 굿즈 역시 현금이 아니면 도지코인으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트위터 작년 말부터 더 이상 테슬라처럼 상장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주주들 눈치 볼 것도 없이 도지코인만 적극적으로 일론 머스크 지지할 가능성이 더욱 클 듯 하고요. 애플페이, 삼성페이 다음으로 트위터페이가 될지는 머스크 하기에 달려있지만 트위터가 이후에 대중화가 되면 도지코인도 거래량 증가로 인해서 가격 상승은 나오는 거죠. 머스크 테슬라가 코인의 진심이라는 것은 비트코인 2021년 테슬라 통해서 매수하고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당시 테슬라 41,000개 비트코인 매수했고 중간에 3만 개 팔고 현재는 1만 개 여전히 홀딩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 비트코인 반등 오는 것만 봐도 테슬라가 비트코인 매수한 3만 달러는 빠르면 몇 달 안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도지코인은 차트상 120원 주요 구간 지나고 있고요. 도지코인도 리플하고 마찬가지로 2월 들면 골든크로스 진입을 합니다. 리플, 도지코인 역시 2월 1일 파월의장 연설이 중요는 하지만 만약에 큰 긴축 발언 없이 연설 종료되면 도지코인 골든크로스에 99일선 지지받으면서 추가 상승폭도 크다 예상이 되고요. 중경도 며칠 전 도지코인 110원 아래 100% 쌀 때 한 개라도 더 매수하셔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월 9일 후에 클 수도 있다 썸네일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2월 9일 이때가 골든크로스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인 거죠. 골든크로스 나온다고 100% 상승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작년 9월하고 10월 여기 구간처럼 하락은 크지 않을 수가 있고요. 최근 코인시장처럼 거래량 유동성이 늘어난 국면에서는 결국에는 호재 많은 리플이나 도지코인으로 자금이 몰린다 볼 수 있죠. 거기에 리플도 하루 전 중경도 490원 내려가면 최소 300만원 매수하셔라 이야기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은 중경도하고 2년 넘게 투자하신 가족들이 많고 고인물 수준을 넘어서 원효대사 해골물 수준이죠. 차트 코인 가격 시장 분위기 보면 거의 저점에서 쉽게 쭈쭈하는 거고요. 오른다고 사고 바빠서 혼자 투자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중경도 membership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최근 같은 상승세 좋을 때 멤버십 초보 VIP 가입해서 수익 얻어가기에 매우 긍정적이죠. 리플코인 487원까지 하락하고 510원 반등을 했는데 하루 전 하락은 개미 털기였다 생각이 됩니다. 리플에 대한 믿음이 약한 투자자들 털어내고 제대로 된 반등을 시작을 하는 거죠. 리플 25일선 안 무너지는 게 필요하죠. 파르장 연설에서도 긴축 반응 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리플은 비트코인, 도지하고는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쌍봉 정도 나오고 하락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윌리우 이분 역시 시장 방향성 제대로 있는 트위터인데 1월 여기 상승 구간에서 기간 매수가 크게 증가했다 트윗을 했습니다. 거래소 자산으로 들어오는 모니터링 자료에서 여기 구간 기간 매수 크게 일어났고요. 기간 매수 증가는 하루 전 기간 매매 현황 우리 가족들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매주 중경토하고 기간 매매 현황 같이 보는데 지난주처럼 이렇게 기간들 비트코인 매수량이 급증하며 비트코인, 알트코인 추가 상승 가능성은 매우 높은 시그널이고요. 연준 방향성에 따라서 작년 8월처럼 다시 한번 하락 올 수도 있다고 하지만 최소 쌍봉은 만들고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기간 매수량 늘어나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41.2%로 최근 6개월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2월 1일 기관들 추가 진입보다는 개인들도 따라서 알트코인 매수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하락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1월 31일 청산 물량을 보면 롱포지션 청산이 141밀리언으로 숏포지션 18밀리언보다 9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롱포지션이 많이 청산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위주로 청산 일어나고 있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작은 수준이고요. 기관 투자자들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매수하고 리스크 해지 위해서 마진 투자로도 비중을 늘린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이 어느 알트코인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청산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리플, 도지코인도 서서히 청산 물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아발란체 등 그레이스케일 코인 위주로 상승이 좋았다면 이제는 다시 리플, 도지코인으로 거래량이 돌아오고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궁금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